산재를 신청하고 어렵게 요양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보상의 핵심이자 중요한 부분인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을 한 분들 중에서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업무상 질병 신청의 경우 대부분 6개월 이상 승인 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치료와 재활을 받았다면 승인 후에 휴업급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만 해놓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휴업급여가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번 재해자분들에게 강조드리는 사항인데요. 업무상 질병 신청을 했을 때는 꾸준히 치료와 재활을 받으셔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인 전까지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희 같은 노무사들이 승인 후 주치의를 만나 요양기간을 늘리기 위해 진료계획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간이 늘어나면 휴업급여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의 빈도로 자주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주 2회 이상 치료를 받아야 재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이는 정해진 법적 기준이라기보다는 공단이 통상적으로 보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치료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를 소홀히 하여 5에서 6개월치 휴업급여, 즉 2천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양 막바지에 피치를 죽여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요양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해서 치료를 게을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2에서 3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담당자가 이를 문제 삼아 휴업급여 부지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치료행위가 계속되는 요양기간 동안에만 지급됩니다. 물리치료, 약 처방 등 치료행위를 꾸준히 해야 하며 요양 막바지에 이를 소홀히 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백다리 유튜버에게 은총을 베풀어주세요. 부산산재노무사였습니다.